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핵이에요. 거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IAEA가 이란 내 핵사찰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란 내에서 어떤 핵 활동을 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알려진 게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어떤 입장이 있는 나라인가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 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초기부터 이란 정권을 붕괴시켜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설득을 했죠. 이란의 집권 수뇌부를 개전 초기 40명, 그 다음에 50명까지 제거한다면 이란이 갈팡질팡 수뇌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고 트럼프 대통령 아마도 그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이번 군사작전을 시작했지만 이란은 결국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군 수뇌부들, 그 다음에 뭐 다른 정치인들이 다 사라졌지만 대체 인물들을 다 이미 만들어내면서 결국 버텨내고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이 현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이란 내에 있는 경제 인프라를 망가뜨려야 된다. 그렇다면 이란을 더 이상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없는 최소 몇 년 동안은 이란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면 결국 이란 국민들이 다시 한번 반정부 시위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란 이 현 정권이 위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이스라엘의 참전을 제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황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기를 확수고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MOU를 보면서 좀 방해하고 싶겠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MOU 체결이 안 되기를 바랬지만 어쨌든 MOU 체결이 됐고 그 다음에 MOU 체결 이후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 관련해서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두운 전망을 내놨죠.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핵과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큰 양보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 미국 쪽에 계속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왔지만 어쨌든 최종 결정자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협상의 기회를 줬던 것이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휴전 이후에 협상 과정이 지금 난항을 겪었고 결국 지금은 거의 사실상 뭐 종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한번 기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다시 한번 이란 내에 있는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이란 정권 붕괴를 노리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거는 결국 이란의 핵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이죠. 탄도미사일과 그 다음에 이란이 중동 지역에 있는 대리 조직 여전히 이제 헤즈볼라나 후티나 이런 세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대리 조직과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뺐어요. 그래서 핵과 관련해서만 협상을 사실상 MOU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 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란 전문가들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지금 핵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작년부터 올해까지 IAEA가 거의 이란 내 핵사찰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란 내에서 어떤 핵 활동을 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아무것도 지금 알려진 게 없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사찰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란이 지상에서 아주 큰 핵 활동을 한다면 인공위성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지하에서 어떤 핵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혀 지금 모니터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빠져가지고 호르무즈 해협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걱정해야 할 부분은 이란이 1년 동안 도대체 어떤 핵 활동을 했으며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이란이 과거처럼 알리 카메네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량살상 무기인 핵은 이슬람과 어긋난다. 그래서 핵무기 개발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법률 해석, 즉 파투아를 한 적이 있는데 알리 카메네이가 이게 죽었고 이란의 강경 세력들은 특히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1년 동안 이런 강경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과연 아무런 핵 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야욕을 포기했는지 아무것도 지금 확인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란 내에 강경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혹시 그런 걸 집중해야 되고 이란이 비밀리에 어떤 핵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요. 네. 왜 미국만 지금 이란의 핵 문제를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유럽도 신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란과 관련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이란과 핵협정, 핵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고 했던 국가는 어쨌든 가장 우선적인 국가는 미국이었고요. 사실 JCPOA, 즉 2015년 오바마가 맺었던 핵협정은 미국만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국가가 다 포함되어 있었죠.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럽이 적극적으로 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공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유럽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지금 핵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럽 국가들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주도해서 핵과 관련해서 이란과 미국을 제외하고 협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나 다른 국가들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준은 아닙니다. 걱정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주도하는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거의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유엔이나 다른 국제 무대에서 계속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해 왔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지난 어떤 외교적 활동을 보신다면 다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지금 드러나는 것은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이 만약에 협상이 잘 된다면 유럽 국가들도 결국 지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에 핵협정이 안 됐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이 결국 스냅백이라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 미국의 핵협상에 동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과 유럽이 같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엑시오스와 했던 전화 인터뷰에서요, 네타냐후가 백악관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했고 네타냐후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 트럼프가 언급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이스라엘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티를 낸 것 같은데 네. 공개적으로 한 의도가 있겠죠. 공개적으로 한 의도는 트럼프를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이란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냐. 결국 이란과의 휴전을 나타냐후 총리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는 것 아니냐. 어깃장을 놓지 않냐. 이란과의 휴전 협상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개입해서 어깃장을 놓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물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죠. 아니다. 네타냐후는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네타냐후는 내가 필요하고 가장 최종 결정자는 나다. 그러니까 이란 관련해서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네타냐후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 끌려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저는 어느 정도 네타냐후 총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 가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마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어느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해왔고 그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타냐후 총리는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려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자지구도 얘기를 해보면요, 통치기구를 해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마스가 한 건데요. 네. 행정권이 넘어가고 통치기구 해산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이제 하마스 가자지구 문제 재건, 그 다음에 새로운 가자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계속 추진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제 가자지구를 통치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마스는 가자지구를 통치할 수 없다. 그래서 통치기구를 해체하고 하마스를 대체할 수 있는 통치기구는 지금 기술 관료, 즉 가자지구에 있는 테크노크랏, 즉 기술 관료들이 통치기구를 만들어서 대신 행정권을 그 통치기구에 넘긴다는 것이었는데 하마스가 일단 자기 신들이 해체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했고 가자지구에 지금 대체 어떤 통치기구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경제인들로 구성된 통치기구를 만들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장해제가 돼야만
하마스의 어떤 권력을 해체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총을 들고 있는데 거기 누가 하마스에 저항하겠습니까? 말은 통치기구를 해체했지만 결국 총구가 있잖아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과연 가자 지구에 있는 지금 경제인과 유명 가문들로 구성된 이 통치기구가 무슨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다. 결국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는 이상 여전히 하마스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형식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아직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권력을 쥐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국경 충돌을 줄이기 위해 협상에 들어갔고요. 헤즈볼라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가자 쪽 문제가 정리가 되어도 헤즈볼라가 남아있으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안 끝내는 거예요. 그렇죠. 가자 쪽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레바논과의 전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평화협상이라든지 휴전협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결국 가자지구처럼 레바논에서 지금 총구를 쥐고 있는 것은 헤즈볼라지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의 휴전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죠. 헤즈볼라가 공격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나온 대안은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금 레바논 남부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레바논 정부 쪽에서는 헤즈볼라를 비무장화해야 되는 것이고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가 철수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가 노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작업은 일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빠지고 대신 누가 들어갑니까? 레바논 정규군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헤즈볼라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 헤즈볼라를 철수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 헤즈볼라의 무기를 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미국과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이 3국 간에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실행을 몇 군데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 진행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이 철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스트로 하고 있는 몇 군데에서 만약에 레바논 정규군이 헤즈볼라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 남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휴전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레바논 정부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철수를 해야 헤즈볼라에게 니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지 않냐. 헤즈볼라가 무기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에 계속 있는다면 헤즈볼라는 계속 무기를 소지할 명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무장화를 못한다. 무기를 버릴 수 없다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초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철수를 하고 거기에 레바논 정규군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서 헤즈볼라 세력을 통제하는 방안. 이게 잘 된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실패한다면 상황은 역시 답보 상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전쟁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확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철수하고 레바논 정규군이 들어가서 이게 성공한다면 오히려 전쟁이 축소될 수 있는 휴전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이 지금 시험적으로 이스라엘이 철수한 지역에서 헤즈볼라가 계속 버틴다거나 헤즈볼라가 비무장화를 안 한다거나 거기에서 레바논 정규군과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를 거부한다거나 철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만약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하게 되고 혹시 이스라엘이 거기에 참전하게 되면 분명 이란은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헤즈볼라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휴전 작업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레바논의 휴전 과정도 고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연계돼 있어요. 이란 전쟁과 헤즈볼라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확전이 되면 분명 이란은 헤즈볼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 개의 전선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와도 전쟁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과도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봅니다. 지금 상황은 안 좋죠.
요르단에서 미 군인이 2명이 사망하고 또 1명이 실종되고, 이라크에서도 미군 1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어쨌든 이란에 대한 어떤 보복성 공격이 시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안으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대규모 공격으로 간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또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그런 패턴을 보여왔죠. 최후 통첩을 했다가 조금 더 시간을 더 주겠다, 조금 더 시간을 더 주겠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또 시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조금 더 수위가 높은 무력 충돌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안 좋고요.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한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날 듯 하면서도 안 끝나고 있고요. 저희도 많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답답하실 텐데 끝까지 중동 상황 보시면서 여러분 하시는 사업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최악의 경우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그 다음에 제한적인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사실 뉴 노멀이다. 이제는 중동 지역에서 어느 정도 치고받고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놀랍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보시고 또 우리 채널을 끝까지 보시면서 상황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일광의 헬로우 메나도 매일매일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